이재명 후보 표심을 가져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동탄에서 이준석을 찍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준석에게서 노무현을 본다였다면서 민주당 연성 지지층이 노 전 대통령 모습과는 정반대인 이재명을 보면서 이준석을 찍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비교가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우리 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쨌든 대한 폄훼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020년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대담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일베에 합성사진 올리고 이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대서특필을 하면서 그게 뭐 고인의 모독이니 이렇게 나서는지 전 잘 모르겠다. 누가 지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즐기고 노는 컨텐츠였는데 보수 진영이 전부 다 패륜적인 집단인 것처럼 만들었던 것이 당시 분위기였다. 일부 이용자들의 놀잇감이었다는 이준석. 고인 모독이 커뮤니티 콘텐츠면 괜찮으신가 봐요?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가 참 좋아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산악선을 경험하시면서도 본인의 어쨌든 험지 도전이라는 걸 잃지 않으셨거든요. 예.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노무현은 1988년 김영삼에 의해 정치에 입문합니다. 그러나 3당 합당에 반발하여 탈당하고 야당으로 부산에 반복 출마, 낙선을 거듭합니다. 그 후 1998년 이명박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열린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서울시 종로구 공천을 거절하고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부산 북강서울 지역구에서 출마합니다. 결과는 낙선하고 맙니다. 이준석은 서울 노원병에 3번 출마해서 모두 낙선합니다. 이곳은 본래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라 그렇다 치고요. 2024년 개혁신당을 차린 이준석은 부모의 연고지인 대구를 간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TK 응답자의 개혁신당 지지율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0%. 0%로 찍게 됐고 이준석은 화성이 민주당의 압도적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화성을 선택합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 후에 한 말입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준석도 밭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밭을 옮겼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싸가지론이니 이런 것들도 항상 나오고 그런데 이건 저희가 다 기억하는 게요. 제가 나이 40대인데 아직도 어리다 소리 듣고 이런 거. 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50대 후반에 대통령 되셨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젊은 대통령이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행동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언론에서 찝어대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인격적으로 미숙하다는 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려 했던 탈권위 행보에 대한 사실은 좀 반동적인 그런 움직임이었던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에는 별로 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이준석과 노무현 둘 다 기존 정치 세력 내부에서 갈등을 겪고 자신만의 정치적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빅딜이 터지자 노무현은 이를 군사정권과의 타협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결국 그는 합당에 불참하고 탈당, 소수 야당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죠.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주의 원칙과 지역주의 타파라는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핵관들과의 갈등, 공천권 다툼, 내부 개혁 문제로 당에서 밀려났고 결국 징계와 탈당, 개혁신당 창당으로 이어졌죠. 권력을 함께 만들다 틀어지자 비판자로 돌아선 모습. 일관성보단 정치적 개선이 먼저 보였습니다. 반면 노무현은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신념을 택했죠. 희생의 서사를 쓴 노무현과 복수의 서사를 걷는 이준석. 이제 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